안녕하세요. 주린센터TV입니다. 2021년 6월 25일 금요일 녹화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슈팅을 줄 수 있을 만한 차트와 종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회사 상황에 대한 기본적 분석은 배제한 채 차트의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만을 가지고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지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분석에 더하여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기업의 내부적인, 외부적인 상황, 테마, 재무 상황 등 기본적 분석이 더해진다면 더 신뢰성이 높은 분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어떠셨나요? 월요일에 증시가 뚝 떨어져서 놀라면서 한 주를 시작하셨죠? 다행히 다음날 바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정고점을 오늘부로 확실히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파동을 한 번 더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상승 파동이 짧게 끝날지 길게 끝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끝나게 된다면 아마도 깊은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엄청난 유동성 자금들이 제일 먼저 부동산, 증시에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생활 모든 곳에서 인플레이션을 느끼고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이제 긴축정책이 시행이 되고 안정화가 된다면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이 상승 파동을 즐기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저는 이때 주가가 폭락할 때 돈 찍어내는 정책과 4차 산업과 연결된 업종들의 상승을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면서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아무도 기억 못하실 거예요. 구독자가 몇 명 안 됐을 때였거든요. 아무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예상하고 너무 달랐던 종목이 한 종목이 있어서 그것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코아스라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나오는 조정의 형태 중에서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조정을 주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라이징 웨지라는 패턴인데 상승의 힘이 떨어지면서 폭락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거래량을 봤을 때 일반적인 라이징 웨지는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이 틀렸죠. 라이징 웨지 패턴이 맞았네요. 이 이후의 흐름이야 어쨌든 3거래일이 폭락했기 때문에 라이징 웨지 패턴이 맞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었나 봐요. 아무튼 그러면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봐야 할 차트, 단기 흐름이 좋은 종목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었던 종목이죠. 단기 저점을 이렇게 형성한 듯 보이고 작은 박스권을 돌파해 주었다. 그리고 2차전지, 같은 2차전지 업종인 SK이노베이션 차트를 봤을 때 2차전지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은 상승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짚어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에 형성되는 주가가 지난주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자리는 반등과 단기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 이번 주는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 삼성 SDI 전체적인 장기적인 추세를 돌려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전 봉우리를 이렇게 연결하여 강력한 저항선을 그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저항선을 다음 주에 뚫어준다면 삼성 SDI는 오랜 기간의 하락 조정을 끝마칠 수도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같은 업종인 SK 이노베이션 차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차트의 형태는 다르지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죠. 지금 이 횡보 구간의 상단을 어제 살짝 뚫어주었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밀린 형태인데요. 다음 주에 다시 이 상단을 뚫고 밑으로 내려온다면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지받고 재차 상승을 해준다면 추세의 전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입니다. 두 종목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봤을 때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돈이 몰릴 수 있을 만한 재료이고 테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LG화학은 얼마 전까지는 2차전지 관련주 대장이었는데요. 배터리 사업부가 물적 분할하여 조만간 상장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같은 업종끼리 묶어서 업황을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올라오려고 꿈틀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렸다고 하기에는 한참 부족하지만 조만간 좋은 흐름이 예상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우리 이거 언제 같이 공부했었죠? 이때 같이 공부했었죠? 그리고 바로 슈팅이 시원시원하게 나왔었고 현재는
하락 조정 중에 장대 양봉을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일단 상승 이후에는 조정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하락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고, 오늘 장대 양봉 안에서 몸통이 작은 캔들로 마무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종목입니다. 이미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은 예전에 같이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LG헬로비전, 무림 SP, 신팩입니다. 이 종목들도 지난주에 같이 공부한 종목인데 지난주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고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넣어드렸습니다. LG헬로비전과 무림 SP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고 신팩은 꽤 큰 슈팅이 이렇게 나왔는데 고점에서 몇 초 만에 밀려버렸어요. 시세가 완전히 나왔다고 생각은 들진 않지만 조정을 길게 줄지 아니면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은 끝까지 보셔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2주 전에 같이 공부했던 화신전공도 슈팅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죠. 한 주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은 유성 TNS입니다. 주봉을 먼저 보면 이 종목은 현재 지금 이 앞에 매물대를 돌파했고 이 근처에서 조정을 잘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많아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거래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 매물대 돌파에서는 좀 더 큰 거래량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봉을 볼게요. 최근에 이 윗꼬리가 긴 양봉의 꼬리를 잡으러 가는데 성공했고 추가 슈팅도 이렇게 나왔는데 하락할 때 거래량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며칠 전에 장대음봉이 이렇게 나왔지만 플러스로 상승 마감했고 저점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60일 이동평균선까지 모두 수렴을 한 상태이고 이 선에서 지금 계속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지 같이 지켜봅시다. 조금 더 조정을 길게 줄 수도 있지만 다음 주에 슈팅을 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은 대웅입니다. 이 종목은 왜 소개시켜드리냐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깊게 조정을 받는 차트에서 240일 이동평균선, 이 검은색 실선이에요. 이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이나 지지를 받고 반등해 준다면 이 세 번째 반등해 줄 때 괜찮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대웅제약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보이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이후에 슈팅이 나온다가 아니라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적은 매수 타점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240일 이동평균선의 중요성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신도기현입니다. 일단 월봉을 보면 상장 이후에 참담했죠. 하지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에서 계속 하락 흐름이 나온다면 단기 저점 형성 이후에 거래량이 붙어줄 때 유심히 봐야 한다. 한 번은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종목은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즉 아직 단기 저점으로 보기엔 이르다. 그러면 일봉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일봉을 봤을 때 특징적인 것은 상장 초기 이후에 거래량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보이지가 않죠. 재무 상태도 제가 미리 살펴봤는데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종목을 같이 공부하냐면 진짜 오랜만에 거래량이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들면서 이 전고점 돌파를 시도했어요. 며칠 전에 시도했었죠. 그러면 이 뒤에 흐름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를 이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 준다면 시세를 한번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 이 거래량보다 2배 이상은 붙어줘야 합니다. 다음은 MPC입니다. 월봉을 먼저 볼게요. 이 앞에서 거래량을 한번 터뜨린 이후에 상승과 하락 사이클이 한번 끝난 것처럼 보여요. 차트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죠. 그러면서 일정 가격 구간에서 이 구간이죠.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이 지점을 뚫어줄 때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대충 4,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일봉을 보면 깔끔하죠. 슈팅 후 조정, 슈팅 후 조정 반복되는데 거래량이 지금 확연히 구분이 되죠. 어제 윗꼬리가 조금 짧은 장대양봉이 나왔으면 더 좋았겠는데 지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4,700원 구간을 단기간이에요. 돌파할 때 매수 타점을 잡으면 100점짜리 타점이 될 것 같고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면 이 밑에서 흐름을 보고 타점을 다시 잡을 수도 있어요. 6월 24일 장대양봉이 이날이 시세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음은 휴마시스입니다. 월봉을 보면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죠. 엄청나네요. 이 앞에 비해 지금 거래량이 크진 않지만 일단 이 한 개의 캔들로 이 장대 음봉을 많이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일봉을 보면 정말 많이 오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런 흐름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차트가 인위적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죠. 이런 계단식 음봉들이 주르르륵 나왔을 때 이 뒤에 거래량과 차트의 흐름에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상한가 만들어 놓고 이 위에서 몸통이 작은 캔들 두 개를 띄워놨어요. 유혹의 캔들인데 조정받는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죠. 다음 주에 접근은 이 5일선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제 기준에는 조금 고가권인 것 같아서 5일선을 철저히 지키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대원 미디어입니다. 연봉을 먼저 보면 올해 장난이 아니죠. 거래량도 엄청 터지고 있고요. 월봉을 보면 이렇게 시원하게 전고점을 이때 돌파해 주었고요. 거래량도 보면 아주 좋네요. 그런데 좀 더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려면 이 뚫어준 전고점 근처까지 이때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가면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 보였을 텐데 지금 오히려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여요. 조정도 이때 이렇게 한 달밖에 안 받았네요. 일봉을 보면 어제와 오늘 이렇게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줬는데 거래량도 썩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 하락 조정을 받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데 아직 상승하려는 힘이 남아 있어 보여요. 다만 아까 보셨듯이 올해 너무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더라도 이 앞에서와 같은 대상승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현대 에버다이입니다. 오늘 뽑아온 종목이 왜 이렇게 많죠? 제 욕심 때문인가요? 자, 아무튼 차트를 먼저 볼게요. 이 종목 잘 보세요. 이종 고점을 이렇게 뚫어줄 때 어떻게 뚫죠? 고점 근처에서 조정을 잘 받다가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뚫어버리죠. 이런 그림이 아니라면 이게 음봉을 섞지 않고 쭉쭉쭉 양봉들로만 뚫어준다던가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살짝 꺾였다가 고점 돌파를 다시 시도해야 된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서 이런 조정 모양이 나오면 집중해서 봐야 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돌파된 이 라인 근처에서 지지를 이렇게 잘 받다가 6월 9일에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지금 횡보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21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차트는 밑으로 살짝 뺐다가 슈팅이 나오는 그림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서 다음 주에 21선과 가까워질 때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코프라입니다. 이 종목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즉 상승 삼각 수렴형 패턴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현대 에버다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전고점 부근에서 괜찮은 조정 형태가 나온다면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 현대 에버다임과 똑같은 형태의 조정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잘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거래량도 나쁘지가 않죠? 다음 주에 기대해봐도 좋을 듯한 그런 흐름입니다. 다음은 수젠텍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대장은 아니죠.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재차 시세를 내고 있는데 스젠텍은 상승폭이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이런 2등주, 3등주들은 대장주들이 오를 때 적게 오르고 내려갈 땐 귀신같이 같이 내려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대장주들이 큰 시세를 이어갈 때 중간에 쉬어가는 흐름을 탔을 때 이런 2등주, 3등주들의 수급이 몰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진단키트주들이 단기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순환매를 노릴 수 있다는 말인데 지금 차트도 N자형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한 번 상승 후에 2일 동안 이렇게 조정을 잘 받았어요. 다음 주에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으로 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고요. 다음은 푸드에일입니다. 연봉을 보면 정말 괜찮아 보이죠? 누가 봐도 괜찮은 차트예요. 이 윗골이 13,000원까지는 1차로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봉을 보면 우리가 자주 봤던 그림이잖아요. 전고점 돌파 시도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점점점 짧아지죠. 그리고 직전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서도 아주 잘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한두 달 다시 밀려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차트예요. 일봉을 봐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번 밀린다 하더라도 조정을 다시 받더라도 이제 개별 악재가 없는 한 다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요. 이때 잘 보세요. 엄청난 거래량으로 장대 한봉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뒤에 이 이후의 흐름, 이 뒤에 세워지는 캔들부터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뭔가 이 부근에서 시세가 완전히 다 나왔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 보이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단기 흐름도 괜찮지만 이게 밀린다고 하여도 끝난 차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종목은 모두 살펴봤네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강원도 가는데 멋진 풍경, 맛있는 음식 영상으로 찍게 된다면 여러분들 힐링하시라고 다녀와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진심으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